네, 안녕하십니까. 로집사 이정엽 변호사입니다. 네, 서동기획회사입니다. 네, 저희 로집사 채널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. 여기 다 이유가 있죠. 그렇죠. 네. 네, 제가 이거 로집사 채널 홍보를 위해서 개인톡으로 카카오톡 전달하기 10명까지 전달이 가능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 카카오톡에 한 5,00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나다 순으로 이제 10명씩 했습니다. 근데 300명을 넘어가니까 5시간 일시 이제 홍보를 너무 많이 한다고 카카오톡에서 자동으로 5시간 홍보를 못 하도록 카카오톡 발신을 이제 5시간 정지하더라고요. 그 후에는 5명까지 되고 2명까지 되고 이제 급기야는 이제 전달하기가 이제 안 되고 1명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아,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급성장은 좀 드물 것 같고 이제 790명인데요. 790명인데 1000명이 되면 저희 채널에서 뭐 이벤트를 세리머니를 하겠고 네. 또 저희가 저희 PD님이 이미혜서 PD님이 지금 갈아넣고 있는데 팟빵이라고 그 팟캐스트의 일종인데 여기 뭐 3프로 TV가 뭐 주로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 있고 뭐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그리고 뭐 송은이 김숙 비밀 보장 뭐 이런 등등이 있는 팟빵에 저희 로집사가 이제 어제부로 이제 아티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네. 사실 유튜브는 영상이 있으니까 이제 운전하면서는 사실 좀 많이 부담이 되는데요. 그 운전하면서는 그냥 이 팟빵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길어요. 팟빵은 길게 할 수 있어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운전하시면서 한 15분, 뭐 20분 이 정도 그날의 이슈나 이런 거를 들으시기에는 또 팟빵이 좋을 것 같네요. 네. 그 1000명의 팬이라는 또 케빈 켈리라는 지금 미국의 정말 유명한 와이어드라는 기술 잡지에 이제 발행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. 1000명의 팬이 있으면 무조건 성공한다. 네. 그 팬만으로 존속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1000명이 되면 이 1000명의 이제 구독자분들 위해서 어떤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네. 오늘 주요 얘기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 구조조정 관련 얘기를 해보려고 하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계속된 경기 침체 뭐 이런 그 상황들이 뭐 올해 내년 이렇게 좀 예상이 되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준비들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시장에서도. 네네.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뜻이거든요. 네. 지금 사실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큰 인플레이션이 없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 뜨고 있는데 결국에는 근로 외에 다른 자산이 없으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끝났을 때 또 큰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그 대형 기관들은 이미도 사실 준비를 하고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뭐 각종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이미 NPL 뭐 운용 펀드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쪽 그 구조조정 시장에서 꽤 유명한 회사들은 또 그 뭐 회생 쪽이나 뭐 구조조정 투자를 위한 또 펀드도 또 만들고 있고. 그렇죠. 그래서 다양한 이제 결국 투자 자산,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고 금리가 내려갈 때 다시 다른 투자 자산보다 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투자 자산을 또 고르려고 하는 게 또 이 경제계 사람들이 모두 찾는 바인데요. 네. 저희 그 로집사에서는 그 중에 하나인 이제 구조조정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업들에 어떤 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 그래서 뭐 부채를 전부 탕감을 하고 새 출발하면서 완전히 환골 탈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뭐 재탄생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또 가상자산을 하고 있으니까 네. STO라는 걸 좀 들고 왔죠. 네. 그러니까 이 STO라는 게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대형 기관들은 이미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금을 넣을 수 있는 대상은 우리 같은 개인이 아니거든요. 대부분 그렇죠. 다 연기금이나
이제 큰 손들이 큰 손의 자금을 움직이는 그런 준비 대책은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지금 뭐 NPL 투자나 또는 뭐 회생기업의 투자 이런 그 기회를 개인들한테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저는 ST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. 그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 이제 백서만 가지고 투자하는 거니까 극 초기에 기업 투자를 사실은 이제 가상자산으로 해서 이제 투자하는 거랑 사실 비슷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원래 상장을 하려면 뭐 영업이익이 뭐 몇 년 동안 나와야 되고 매출이 어떻게 돼야 되고 그 기준을 다 거쳐야만 일반 대중들에게 이제 공모를 할 수 있게 했었는데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그런 구분이 없이 백서만으로 많이 투자를 했었거든요. 근데 이 부분 중에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아예 이제 상장하기 전에 투자한 거랑 비슷한데 그 경우에 이 증권이냐 아니냐 그 이슈가 되게 많아졌기 때문에 아예 이번에는 그러면 극초기에 투자해도 좋은데 증권이면 증권형 토큰 증권의 규제를 받아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. 네, 그러니까 그 지금 기존에 있는 제도는 그대로 따라가되 그 가상자산이라는 성격을 좀 잘 활용해서 일반인들도 쉽게 뭐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상장이나 뭐 주식의 상장 이런 것처럼 까다롭지 않은 그 자금 조달 방법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예, 그 STO는 이제 상반기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 나왔고 저희 블록체인 법학회에서도 몇 번 행사를 했고 다양한 곳에서 지금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거기에서 상반기 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제정안이 지금 네. 제출된 상황이고 네.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법률적으로는 그 규정에 따라서 그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뭐 처음에는 30억, 뭐 많아야 100억 한도 내에서 이제 발행을 할 수 있는데, 근데 문제는 발행해서 시장에 가면 그 다음 사이즈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는 이제 그렇죠. 상관이 없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어떤 게 사실은 초반에 사람들 대중의 그걸 픽을 받아서 엄청나게 오를 것인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. 근데 되게 창의적인 게 많이 나오겠죠? 네, 지금 그래서 뭐 구조조정 시장에서의 접목할 수 있는 그 케이스들 한 두 가지 정도를 예, 한번 좀, 소개해 주시죠. 예,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NPL 되게 많이 관심 있으시거든요. 일반 개인분들도. 근데 이제 NPL의 가장 그 지금 허들은 그 대부업 등록을 못하면은 NPL 투자를 사실 못하게 되어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그 채권을 갖다가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만 그 투자 수익을 갖다가 보고 있는 게 현실인데 개인들도 되게 관심이 많으시단 말이죠. 그래서 이 개인들이 이 NPL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STO를 통해서 좀 열어보겠다 이런 이제 그 사례가 있으시더라고요. 네. NPL 투자는 뭐 항상 있는 건 아니고요. 사실은 예. 이제 구조조정 시즌에는 이제 조금 이 위기만 지나면 좋은 채권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NPL 투자가 되게 유망한데 지금 전 세계적인 이제 구조조정 시즌에 이제 돌입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NPL 투자가 좀 유망한 시기가 좀 도래한 것 같습니다. 네네. 그래서 이 NPL 토큰 증권을 사는 사람들은 NPL 대상 채권의 일부 조각을 사는 그런 효과가 나게 지금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계시고, 제가 봤을 때도 꽤 매력적인 그런 투자 포인트는 있는 것 같아요. 예, 결국에는 뭐 그 어떤 니치 마켓에서 좋은 NPL 채권을 모은 걸 보고 시장에서 그 NPL 채권을 기초자산하는 ST를 싸게 살 수 있으면 그때 기회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? 그렇죠. 네. 그래서 뭐 좀 유사하게 보자면 과거에 그 부동산 조각 투자랑 뭐 성격이 비슷할 수는 있고 부동산 조각 투자보다 조금 더 간편하다면 일단 실물 자산을 바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신탁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좀 문제가 더 간단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
저희가 이제 몇 번 이제 저희 로집사 채널에서 이제 왓챠를 많이 다뤘는데요. 왓챠가 지금 시장에서 왓챠를 인수해도 네. 내가 할 수 있을까? 뭐 이거 너무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닐까?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고 있지 못하고 정말 만들기 어려운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요. 그래서 저희 로집사에서 이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보면서 결국 컨텐츠를 어떻게 소싱할 것인가 이제 왓챠의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컨텐츠 소싱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결국 스튜디오나 아니면 이제 왓챠에서 ST를 발행해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형식으로 자본 조달을 해서 그 조달된 자금을 가지고 이제 왓챠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떤가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ST를 활용해 보는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. 그래서 회생에 들어가서 지금 아마 뭐 법원에서는 뭐 지금 채권자 회생이나 이런 것들도 뭐 너무 생소할 텐데 회생 들어가서 회생 기업이 제3자 인수자는 조금만 하고 그 인수하자마자 이제 ST를 발행해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더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당황하긴 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일단 근데 ST가 뭐냐부터 네, 이렇게 설명해야 해줘도 될 수 될까? 있는데.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금 법적으로 그게 이제 제한은 없고 뭐 다른 인수자가 없다고 하면 그런 자본 조달 방법이 그 사채로 조달하는 것보다는 자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와 말씀하신 거와 유사하게 그 최근에 이제 기고문 중에 하나가 그 나도성 그 중소기업 정책 개발원 이사장님이 올리신 글 중에 그 이분도 이제 회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. 회생을 촉진하기 위해서 STO를 도입하자. 이런 네. 이제 좀 기고문을 내셨고 저희가 보기에 또 어느 정도는 앞에서 이제 전자로 말씀드렸던 NPL의 토큰 증권과 유사하게 회생 기업을 인수하거나 또는 회생 기업을 부동산을 세일즈 앤 리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회생 기업 안에 또 뭐 컨텐츠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왓챠처럼 조달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ST를 통해서 한다면 꽤 또 투자자들한테도 기회가 되고 그 다음에 회사도 자금 조달을 좀 더 용이하게 해서 회사가 뭐 회사 M&A를 하거나 아니면 회사 안에 일부 그 컨텐츠 투자를 위해서 자금 조달을 하거나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도 이제 그 생각을 저희가 로집사에서 또 야심차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네.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거 말해도 될까요? 네. 그 회생 이후에 이제 출자 증권을 받고 나머지는 이제 탕감해주는 사실상 이제 면책되게 되는 게 이제 법인 회생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 회생 절차에 들어간 법인의 출자 증권은 사실은 이제 황금성도 거의 없고 관리가 안 되거든요. 네.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출자 증권이 아니라 뭐 토큰 증권으로 받게 된다면 네. 그러면 훨씬 더 뭐 황금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. 그 채권자로서도 그러니까 그런 그 토큰 증권을 발행해서 이제 기존의 채권자들한테 일부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. 그리고 네. 결국에는 그 토큰 증권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 회생 기업에서 조달된 STO로 조달된 자금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잘 굴러가고 있다는 뜻이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 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 엔터 산업 같은 부분에서는 STO가 좀 잘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좀 내용이 오늘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재원 조달에 있어서의 3%보다 우리가 더 어렵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 3%가 더 어려우니까. 네네. 그래서 오늘 뭐 이 그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 이 ST나 또는 그 구조조정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. 예. 예, 그래서 이 두 시장이 접목할 수 있고 그걸 통해 재원 조달에 또는 그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.
뭐 이런 측면으로는 좀 한번 뭐 생각을 해보실 만하고, 저희도 이 시장에서의 뭐 단순히 자문력으로서만이 아니라 좀 더 이제 재원 조달을 하고 실제 투자를 하는 이런 역할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도 있지 않습니까? 예, 저희가 이제 뭐 회생 M&A를 위해서 뭐 그 자금 조달이 제일 중요한데요. 네. 그 자금 조달을 좀 사모펀드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회생 M&A 기업을 인수하고 그 네. 인수된 기업을 다시 잘 살려서 거기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펀드를 좀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런 펀드들은 뭐 항시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. 그렇죠. 모든 펀드가 그렇듯이 그 경기순환형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기가 하강할 때는 해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. 근데 그렇죠. 보통 그렇게 안 하고 계속 가기 때문에 결국 평균적으로 이제 뭐 수익이 평균에 수렴하는데, 회생 같은 경우도 저희는 뭐 앞으로 길어야 2년 정도 구조조정 시장이 온다고 보는데, 그 정도 동안 짧게 하고 이제 청산해서 다른 걸 하려고 하는데, 지금은 회생에 관한, 그리고 회생 그 기업들에서 여러 가지로 매각하는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한 경공매 펀드를 중심으로 한번 펀드를, 저희가 지금 자산 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펀드 조성을 할 수 있는 데와 협업을 해서 저희가 법률 세무 그 회계적인 그 지원과 그리고 운용에 좀 어느 정도 관여하는 형식으로 펀드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오늘 설명드린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접목된 그런 투자가 또 시도해볼 만하지 않을까 해서 또 한번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. 예. 오늘 ST라고 하니까 뭐 자꾸 이제 시큐리티 토큰이 뭐냐 하는데, 보통 이제 토큰 증권이라고 해서 뭐 지금 그 우리 음원에 대해서 주로 했던 게 뭐죠? 그게 많이 나왔던 게, 그 저기 전화를 해봐야 되나? 뮤직하우. 뮤직하우. 네. 뮤직하우 같은 모델을 생각하시면, 뮤직하우의 어떤 뭐 지분을 취득하는 게 이제 토큰 증권을 취득한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비유가 적절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토큰 증권은 아마 저는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, 네. 그거에 대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하나는 사모펀드의 어떤 구좌를 개설한다는 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형식이거든요. 네. 사모펀드는 일단 뭐 일반 공모가 아니기 때문에 뭐 100인 이하로 해야 되고, 그쵸. 뭐 49인 이하로 해야 네. 되기 때문에 다 뭐 기관들만 하게 되고, 근데 여기서 정말 전 세계적인 수익률을 올리는 안전한 사모펀드가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런 사모펀드에 투자할 길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, 그리고 글로벌로 외국의 펀드에 투자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, 수수료 네. 때문에. 그리고 세 번째는 펀드에 투자하더라도 그게 정산될 때까지 너무 어렵다는 것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펀드를 담보로 대출받는 그런 구조만 됐었는데, 이거 세 개를 토큰 증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바로 사모펀드의 그 자산 자체를 담보로 하는 ST 토큰 증권을 발행하면 전 세계 대상으로 그 사모펀드의 가치에 연동되는 증권이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수 있을 거고요.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사모펀드의 가치 이상의 밸류가, 그 유동성으로 한 밸류가 창출되는데, 이게 골드만삭스나 아니면 뭐 피델리티 이런 데서 토큰 증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고, 그리고 뭐 거기에 있는 고위직들도 토큰 증권인 주식을 대체할 거다,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한 기사를 봤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뭐 완전 상장 주식이 다 대체되지는 않더라도 그 밑에 있는 비상장되고 있는 여러 증권들이 유동화되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저도 보고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그 토큰 증권에 대해서는 이제 수익을 뭐 얻는 형식으로 될 것이고, 사실 의결권 같은 것까지 한꺼번에 붙어서 주식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사실 지금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. 네. 좀 갈 길이 멀긴 합니다. 네.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
구조조정 시장과 ST의 접목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, 또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설명 자료를 또 만들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예, 좋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 ST와 관련돼서 좀 연구를 하고 실제 이쪽에 좀 혁신적인 자금 조달 방식과 그다음에 이제 그 자본 조달 방식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그로 인해서 부를 창출하는 그 비이클을 어떤 형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시도를 해보고 그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도 이 채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내용이 어려웠는데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. 네, 댓글로 좀 추가해달라든지 아니면 어렵다든지 이런 얘기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